그날 밤 저는 제 언니가 아니라 저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수아는 끝내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 진심을 대신 말하고 있었죠. 입술이 닿았고 긴 호흡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현수의 손이 이불 아래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온도가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현수의 입술도 손길도 숨결도 모든 걸 다 열고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불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몸을 열었고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 감정을 느꼈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 밤이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의 진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였습니다. 그 거짓된 밤의 시작은 결혼식 당일 아침 그녀의 언니 진짜 신부가 사라진 순간부터였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하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플래시 세례가 쉼없이 터졌어요. 대기업 회장의 장남 정현수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에 언론은 식장 주변을 에워쌌고 양가 친척들은 이미 혼주석에 착석한 상태였죠. 김하나는 오늘 신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 대기실은 1시간째 텅 비어 있었어요. 신부 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린 채 그대로였고 거울 앞 화장대에는 작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난 이 결혼 끝까지 못하겠어. 너한텐 미안해. 하나의 아버지가 먼저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땐 벌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쥔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는 식장 안쪽으로 비틀거리듯 걸어갔습니다. 그놈한테 간 거냐? 지금 이 판국에 이 결혼을 어떻게 취소해, 어떻게? 딸의 실종과 동시에 한가문이 무너질 위기였어요. 김수아는 당시 신부 대기실 근처 소파에 앉아 있었죠. 쌍둥이 언니 하나의 메이크업을 챙겨주려 왔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건 도망이라는 단어 외엔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현수의 어머니가 조용히 수아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하지만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수아는 그제야 어머니의 눈빛을 봤어요. 분노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간절함이었고 무너지는 체면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었죠. 엄마 저는 언니가 아니에요. 베일을 쓰면 아무도 몰라. 지금은 내가 아니면 이 결혼식 자체가 무너져. 잠시 뒤엔 아버지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정현수의 집안에서 보내온 수백 명의 하객, 언론, 재계 인사. 그 모든 체면이 오늘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너만 믿는다.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온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생겼지만 늘 당당하고 자유로웠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언니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서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잠깐만 그게 말이 되나요? 넌 쌍둥이잖아. 키도 체형도 똑같고 하나는 원래 낯 가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거의 안 하잖니. 딱 오늘 하루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제발 부탁이야. 수아는 망설였고 그 망설임은 점점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이미 4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드레스룸에선 신부 메이크업 팀이 초조하게 대기 중이었어요. 내가 지금 거절하면 아버지 정말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수아야. 그 순간부터 수아는 언니 하나의 삶을 대신 살아야 하는 운명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짓된 결혼식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식 시작 20분 전 신부 대기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김수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숨죽인 채 떨리고 있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손을 덜덜 떨며 입술색을 바르고 있었죠. 그 하나씩 눈 감아주세요. 네, 네. 그녀는 본능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이름은 수아인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레스는 언니에게 맞춰진 사이즈였지만 수아는 어릴 적부터 옷을 돌려 입던 사이였기에 사이즈는 거의 완벽하게 맞았어요. 다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손 좀 내려볼게요. 아, 예뻐요. 역시 대기업 며느리감은 다르네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베일은 무겁게 내려졌고 머리 위를 덮은 천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수아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죠. 식장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부 입장. 순간 수아는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든 부케가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고 버질로드 저 끝에서 현수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깊었고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알아볼까? 아니야, 베일이 있으니까. 게다가 언니랑 난 목소리도 비슷하니까. 수아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천장 조명이 쏟아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고개는 숙인 채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걸었죠. 현수 앞에 다다른 순간 그는 잠시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부케를 받아드는 손길이 어딘가 떨렸습니다. 혹시 눈치챘나?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섰어요. 신랑 정현수 군과 신부 김하나 양은. 수아는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전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례사도, 하객들의 웃음도, 어머니의 눈물도 모두 배경음처럼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현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명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가 말할 때마다 수아의 심장은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그 한마디가 떨어졌고 다음은 수아의 차례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묻자 그녀는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대답했어요. 네. 저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반지 교환. 현수는 수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마지막 축복의 키스. 현수가 베일 너머로 그녀에게 다가왔고 얇은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수아는 숨을 멈췄어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짧고 정중한 입맞춤이었어요. 그 안엔 진심과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입맞춤이 끝나고 수아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이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사실을요. 법적으로도 사람들 눈앞에서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언니가 아니야.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양가 하객들은 분주히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현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리긴 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 차분했고 필요한 말만 골라 했죠. 김수아는 그 옆에서 꼭 다문 입술로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손에선 땀이 흘렀고 그가 팔을 조금만 당겨도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예정된 신혼여행은 취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약된 호텔, 비행기, 기자들 모두 정현수와 김하나의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현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몇 번이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먼저 말했죠. 너 오늘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 말에 수아는 움찔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 속뜻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좀 떨려서.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말투에는 어딘가 미묘한 낯설미 묻어 있었어요. 그 역시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현지 시간 오후 3시 해외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어요. 유리창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커다란 침대와 야외 자쿠지가 갖춰진 신혼 스위트룸. 그 화려한 공간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캐리어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여기 내 옷 넣어놔. 화장실은 오른쪽. 그 일상적인 말투조차 수아에겐 심장이 쿵 내려앉게 만드는 소리였죠. 응, 고마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수아는 시선을 피했어요. 혹시 들켰을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볼까?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리조트 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와 불빛이 반사된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현수는 잠시 수아를 보다가 조용히 물었죠. 하나야,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 많이 긴장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 그 대답은 겨우 입술로 짜낸 것이었어요. 그래. 긴장한 티 좀 났어. 근데 예뻤다. 그 한마디에 수아는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목이 탁 막혔습니다. 그가 하나라고 부르는 이름이 이토록 무겁게 들린 건 처음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방 안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캐리어를 옆에 두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현수는 와이셔츠를 벗고 티셔츠로 갈아입었고 수아는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그는 잠시 멈췄어요. 응? 나 샤워 먼저 해도 될까? 그래. 천천히 해. 수아는 욕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빛, 그리고 이제 곧 신혼 첫날 밤을 함께 보내야 할 남자. 하지만 그는 진짜 남편이 아니었고 자신은 진짜 아내가 아니었어요. 샤워를 마친 뒤 수아는 수건을 감고 조심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둘 사이엔 약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불이 꺼진 방 안, 수아는 긴장된 채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죠. 그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응, 좀 자. 내일은 바다 보러 가자. 그 말에 수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자신이 김하나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숨길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 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은 채 그렇게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 간격은 오래가지 못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늦게까지 둘은 리조트 안에서 따로 말을 많이 섞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계속 주변 눈치를 받고 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바다를 마주한 레스토랑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수아는 잔잔하게 물결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죠. 바다 좋다. 현수는 와인 잔을 살짝 흔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 오늘은 좀 편해 보이네. 수아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응,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 그 말이 진심일 리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조용히 샤워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욕실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밤 공기가 살짝 열린 창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수아는 얇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에 딱 붙는 가벼운 소재는 그녀 스스로도 어색할 만큼 노출이 심했어요. 하지만 그 옷은 언니의 짐 속에 들어있던 옷이었습니다. 현수는 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채 와인 두 잔을 테이블에 올려두었어요. 한 잔만 마실래? 응나 조금만. 수아가 잔을 받자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현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나 불편해? 수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전혀. 그럼 왜 계속 피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수아의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나야, 왜 내 눈을 안 봐? 그는 그녀의 턱을 살며시 잡아 천천히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췄어요. 수아는 더 이상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입술이 닿기 직전 숨소리가 얽혔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전기처럼 몸이 떨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 안엔 조심스러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그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술은 길게 이어졌고 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끈을 내렸습니다. 슬립이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그 아래 맨살이 드러났어요. 수아는 숨을 삼키며 그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불이 뒤로 밀리며 두 사람의 몸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그리고 허벅지를 지나 이불 아래로 천천히 파고들었어요.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수아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에 몸을 맡겼고 입술이 다시 닿았고 숨이 겹쳐졌습니다. 이불 속 서로의 체온이 섞여 들어갔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침내 그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언니가 아니라는 죄책감도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의 품 안에서 한 여자였고 싶었어요. 단지 사랑받고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리듬은 점점 깊어졌고 수아의 몸은 그의 품 안에서 부드럽게 떨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현수는 조용히 그녀를 안고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그 말에 수아는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모른 채 등을 돌려 누웠고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행복했어. 그래서 더 아팠어.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완전히 그의 여자가 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얇은 커튼을 비집고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하얀 이불 위 현수의 팔에 안겨 수아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그의 호흡은 고르고 얼굴은 어딘가 편안해 보였죠. 어젯밤 그녀를 안았던 그 눈빛은 다정했고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그녀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김하나를 안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수아는 이불을 조심스레 끌어당겨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어깨는 벌거벗은 채였고 그 위로 자국 하나가 옅게 남아 있었어요. 그 흔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짓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 문을 닫고 물을 틀어놓은 채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난 그 사람을 속인 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사랑을 해버렸어. 그 물속에서 속눈썹 아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탁, 현수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익숙하고 안정감 있었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좀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응.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포크를 잡은 손에 힘만 주었습니다. 현수는 식사를 하며 웃으며 물었어요. 근데 너 어제 많이 울었지? 수아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언제? 잠들기 전에 내가 머리 쓰다듬는데 베개가 젖어 있었거든. 그 말에 수아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고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현수야. 그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응? 나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심호흡을 하며 그의 앞에 섰어요.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나 하나 아니야. 그 한마디는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수는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수아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수아야. 하나 동생. 쌍둥이.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장난하지 마. 어제 결혼식 날 언니가 도망쳤어. 그날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 말도 없이 하나 행세를 하고 결혼하고 밤까지 같이 있었단 소리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계속 내가 따뜻하게 대하니까 자꾸만. 그녀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더 무서웠어. 현수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몇 번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어젯밤에 그 모든 게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해명보다도 가혹했으니까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바다 너머를 바라본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짐 싸. 공항 가자. 그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은 그렇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항 도착 후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현수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수아는 긴 코트를 입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걸었어요. 환한 플래시 속에서도 서로의 눈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곧 기사로 퍼졌고 정연수 신혼여행 복귀라는 제목 아래 그들은 부부로 공식화되었죠. 그날 밤 현수의 아파트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현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지만 그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수아는 물컵을 들고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물 마실래?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 한마디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무너져 보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한 집에 함께 있었지만 각자의 방, 각자의 식사, 각자의 생활.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신혼부부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현수의 어머니는 매주 전화를 걸어 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요즘 좀 조용하구나. 결혼 전보다 말이 많이 줄었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어머님. 수아는 익숙하지 않은 말투로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현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수아는 집안일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밥을 짓고 현수가 출근하면 정리를 하고 저녁엔 국을 끓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가 퇴근하고 돌아올 땐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 사이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공기들이 떠돌고 있었죠. 어느 날 현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셔츠엔 조금 젖은 비자국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회사에서 받았어. 연말 부부 동반 행사.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었어요. 수아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갈 거야? 현수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 겉으로는 부부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지만 수아의 가슴엔 아프게 박혔습니다. 겉으로만. 그 단어가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수아는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걸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선 현수가 문 열고 들어오던 순간의 젖은 셔츠,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낮은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처음엔 언니 대신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 사람을 진짜 남편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 감정이 무서웠습니다. 그가 만약 웃어주면 좋겠고, 그가 혼자 밥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가 아플 땐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연기와는 다른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아직도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아는 말 대신 오늘도 조용히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데우고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어요. 그날 오후 수아는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주저앉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눈꺼풀도 자꾸만 내려앉았어요. 머리가 띵하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죠.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수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된장을 풀어 끓이던 냄비 앞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잠깐 눈을 감았던 그녀는 이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수가 현관문을 열었을 땐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그는 급히 걸음을 옮겨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발견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몸이 이러면 말을 했어야지. 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그녀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집안엔 그 외엔 아무도 없었고 그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대로 해나갔어요. 이불을 덮고 해열제를 챙기고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했고 눈꺼풀은 겨우 떴지만 그 속에는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현수야. 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수아는 그 손길에 조금 안도한 듯 눈을 감았어요. 작은 숨소리만 들려왔고 현수는 한참 동안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파도 아닌 침대 옆 바닥에 앉은 채 계속 그녀를 지켜봤어요. 얼굴을 쓰다듬고 잠시 이마에 손을 얹고 깨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아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내가 걱정되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그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뒤 수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거웠고 몸은 퉁퉁 부은 것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곁에 앉아있던 현수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너 왜 거기 있어?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데? 소파라도 가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누가 잘해? 밤새 너 보고 있었어. 그 말에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다시 수건을 들어 조심스럽게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감기 정도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미안. 미안할 게 어딨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수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쩌면 이보다 더 따뜻한 밤이 있었던가 싶었죠. 현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에 수아의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내가 널 걱정하면 안 되는 사람 같잖아. 근데 자꾸 걱정되더라.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이불을 정리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현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퇴근 후엔 국을 데워와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숨길 수 없을 만큼 눈빛이 달라졌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가 아닌 나를 이 사람은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걸까? 감기가 완전히 떨어졌을 무렵 현수는 수아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랑 영화 보러 갈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아는 당황했지만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극장에 앉아 조용히 팝콘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가끔 그녀 쪽을 바라봤고 수아는 그런 시선을 못 본 척하며 스크린만 응시했죠. 하지만 스크린보다 더 선명했던 건 옆에 앉은 그의 팔과 손, 체온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그들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수아는 마주 앉은 그를 향해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너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 내가 응. 예전엔 좀 까칠하고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다르더라. 그 말에 수아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싫어졌어?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훨씬 좋아. 그 말에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가슴속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언니가 아니라 나로서 사랑받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현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밤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산책 중 현수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은 날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 따뜻했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감촉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매일 하나인 척 살아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름을 연습하고 현수의 가족 앞에선 억지로 말수를 줄였어요. 현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따금 근황을 물었습니다. 하나야, 요즘엔 좀 잘 웃니? 현수랑은 괜찮지? 네, 잘 지내요. 현수가 잘해줘요. 그 말은 거짓이면서도 진심이었습니다. 현수는 정말 잘해줬고 수아는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 아니길 바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현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산 거야. 상자 안에는 얇고 섬세한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념일도 아니잖아. 왜 이런 걸? 그냥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가끔은 고마워서. 그 말에 수아는 눈을 피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팔찌를 찬 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바로 옆에 누워 있었고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죄책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의 어깨에 조심히 이마를 기댔습니다. 현수는 놀란 듯 몸을 조금 움직였지만 곧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작게 떨리는 숨을 삼켰어요. 그녀는 지금 진짜 아내인 척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 사랑처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퇴근 후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미리 끓여둔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달달한 소고기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오늘 생일이라면서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현수는 한순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했네. 응. 작년에도 언니 대신 내가 챙겼잖아. 그때 기억 안 나? 그는 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둘은 나란히 앉아 국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수아는 그저 이 순간이 오래오래 흘러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현관 벨소리에 무너졌습니다. 띵동. 현수가 슬리퍼를 끌며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는 놀랍도록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얇은 얼굴선, 그리고 겁에 질린 눈동자까지. 오빠. 그 목소리는 분명 그가 한때 약혼했던 여자 하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의 언니, 그리고 지금 이 집의 법적인 주인이 아닌 진짜 신부가 돌아온 순간이었죠. 하나야? 그는 눈앞에 그녀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부엌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문 앞에 선 사람을 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언니. 하나는 문득 울듯 말듯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어. 그녀는 작게 중얼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현수도 막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무언가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 안에서 울려 퍼졌죠. 나 다시 돌아왔어.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나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현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수아는 그 시선조차 더 이상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숨죽이며 울었어요. 한때 사랑이 시작되던 자리, 이젠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었죠. 현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어요. 오빠, 그동안 나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갈 곳이 없었어. 그럼 왜 그랬어? 몰랐어. 그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그렇게 내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될 줄은. 그 말에 현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나야, 넌 없어졌고 그 자리를 누가 지켜줬는지 알아? 수아는 그냥 내가 부탁해서 대신. 아니, 수아는 나랑 같이 살아왔어. 그 애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이름으로 살아왔어. 하나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이제 내가 돌아왔잖아. 이제 돌려줘야지. 뭘? 현수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내 자리, 내 남편, 내 인생. 수아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팔찌를 풀었습니다. 현수가 준 그 팔찌, 지금 이 순간엔
더 이상 손목에 걸쳐 있을 자격이 없었죠. 그날 밤 수아는 침대 위에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자리가 이제 원래 주인을 찾아왔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지.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현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한 채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수아는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속옷 몇 벌과 팔찌 하나만 넣었죠. 현수와 하나가 마주 앉아 무슨 대화를 나눌지 그건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녀의 빈 방을 마주한 순간 처음으로 자신 안에 남은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거실에 앉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수아가 그렇게까지 널 좋아할 줄은 나도 몰랐어. 현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처음엔 내가 사라졌고 상황을 수습하려던 것뿐이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수아가 처음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깊이 눌렀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근데 말야, 그 애는 거짓으로 들어왔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지. 그래. 근데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해.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코트를 챙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수아가 항상 혼자 가곤 했던 동네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수아의 앞에 섰습니다. 수아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 여기 있어? 너 데리러 왔어. 그럼 하나 언니는?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떠났어. 수아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떨고 있는 너야. 현수야. 처음엔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나도 헷갈렸어. 근데 같이 웃고 같이 자고 같이 아플 때 알았어. 그의 손이 수아의 볼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넌 내 진짜 아내야. 그 말에 수아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참으려 했지만 가슴 깊이 맺혔던 감정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현수는 부모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가 신부대역이었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도요. 현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가 너를 바꿨구나. 아니요. 그 애가 나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두 사람은 작은 하우스 웨딩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베일도 없었고 대리도 아니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고 현수는 그의 모든 감정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랑합니다. 김수아 씨, 저도요. 정현수 씨,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맺어진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아와 현수는 작은 일상들을 쌓아가며 서로를 진짜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는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너질 뻔했던 결혼식에서 시작된 쌍둥이의 비밀은 결국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